2021년 11월 7일 일요일 아침 9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처럼 이렇게 편하게 쉽니다. 지금 일로 봐서는 이제 내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오늘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122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래 보면은 정말 허경영 총재님의 어떤 패널 그거를 들고 이렇게 1인 시위를 좀 해볼까 이 생각도 며칠 전에 얼핏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조금 이렇게 생각만 잠시 하고 말아버렸어요.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매주 이제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꼭 어디 이제 가봐야 될 때가 이래 있고, 꼭 참석해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쉬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편안하게 쉬면서 내 구독자는 몇 명 안 되니까 잠옷 입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영상 기록을 남겨봅니다. 9월 달인가 아마 이제 2달 전이었죠. 그때 국민의힘당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당의 후보로 어제 아래 5일날 금요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국민의힘당에서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해가지고 해보겠다라고 놓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13명인가 14명, 15명까지 됐었어요. 그래 하다가 토론은 12명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8사람 안에 들었어요. 12사람이 하다가 8사람 하다가 4사람 하다가 결국 한 사람 됐는데, 그 중에 8사람 안에 든 사람 중에 한 분이 안상수 씨라고 있다고, 인천광역시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하늘궁에 찾아온 사람이에요. 찾아온 사람인데, 이분이 국민의힘당에 면접을 보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국민의힘당 후보들이 다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봤다고. 그래 면접관 가운데 한 분이 면접관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교수가 한 분 있었죠. 거기 진중근 교수가 있었고, 또 그 옆에 조금 젊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름이 뭔가 내가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알아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을 좀 알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분이 오늘 내가 알았어요. 그분 이름이 뭐냐니까 김준일이더라고. 김준일. 김준일 뉴스 팩트 체크 그런 동영상을 뉴스 팩트 체크인가 그런 방송을 그분이 하고, 이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김준일 씨라고. 그분이 나이가 보니까 50은 아직 안 됐으니까 40대 후반이라고 하니까, 48 같으면은 이제 정인태 교수가 48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인태 교수하고 나이가 좀 비슷하거나 아마 그래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김준일 작가인데, 그리고 또 김정민 박사가 49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김준일 씨가 아마 정인태 교수 나이 또래가 되는가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진중근 씨하고 같이 면접을 보면서 안상수 5 원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물으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그때는 물었을 때는 저게 안상수 그 후보가 저 허경영 총재님을 이미 하늘궁에 가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한 거예요. 그때 그 김준일 씨라고 이분이 질문을 하더라고. 그리고 허경영 씨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생계를 그 수입원이 어떻게 해서 창출이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안상수 씨한테 이렇게 묻더라고. 묻는데 안상수 그 후보의 답변은 이재명보다는 낫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보다는 낫다. 그러면은 그게 내가 볼 때는 나는 뭐 좌우 이렇게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합니다. 좌측이나 우측이나 진보 측에 속한 신분이나 진보 측에 속했다 그러면 주로 이제 대세가 민주당이고 보수다 그러면은 뭐 국민의힘당으로 그래 지금 양대 세력이라고 본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에 진보와 보수, 국민의힘과 민주 이렇게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개 당이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안상수 씨는 진보는 아니야.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당이니까 보수인데 너무 이분이 내가 볼 때는 잘못하는 것이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할 정도로 이렇게 잘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이재명을 이렇게 두둔하거나 그렇게나 하는 건 아닌데 이재명보다는 낫다. 그러면 뭐 이제 쉽게 말해서 형수한테 이제 뭐 욕한 거 이걸 또 이제 들더라고. 쌍욕한 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알므로써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80억 인구 전체를 다 알 수가 있다고. 내 자신을 알므로써 모든 사람들을 다 알 수가 있다고요. 바닷물이 짠지 단지는 내가 바닷물을 찍어보면은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럼 내가 짜다 그러면 모든 80억 사람이 다 바닷물이 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 내 자신을 알므로써 모든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이재명 씨가 형수한테 이제 어떻게 쌍욕한 거는 맞지. 그거는 팩트예요. 팩트나 그거는 사실인데 그 전후 사정을 모든 걸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그 형수가 자기 그 부인이 지금 이름이 그분 이름을 알았다고도 잊어버렸어요.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말이에요. 김뭔데 그분을 중매한 사람이라고. 자기 형수가 중매를 했다고. 그러면은 한때는 자기 이제 시동생을 형수 입장으로 봐서는 이재명 씨가 시동생이잖아요. 시동생을 중매할 정도로 이렇게 친했다고. 친했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그리고 자기를 이재명 씨 부인으로 봐서는 동서 되잖아요. 그리고 동서가 중매를 한 거예요.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그때는 관계가 좋았잖아요. 관계를 좋았는데 뭔가 이렇게 꼬인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격한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후 사정을 면밀하게 봐야 돼요.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상수님은 그게 좀 내가 볼 때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내역을 한번 보라고. 김성기가 살아온 내역을 볼 때 나는 이재명 씨의 그것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이해를 한다고요. 내 자신을 알므로써 그 사람들 알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타인의 너무 그렇게 이재명 씨가 욕을 한번 한 거, 그걸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재명 씨가 여하튼 간에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된 것까지에는 그분의 참 정말 그 신이 아니니까 잘못된 점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지만은 그러나 공이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많다고 봐요. 훨씬 더 많다고 봐요.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이렇게 갑론을박하지만은 그 진심을 알아야 되거든. 이분은 정말 그 성남 시민의 그 이익을 위해서 성남 시민이 어떻게 하든지 좀 잘 되도록 하는 그 마음이 일단 앞선다.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 이재명 시장 되기 전에는 이대엽 씨라고
옛날에 그 영화 배우 하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있을 때 하고 형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왠지 좋다. 좋다. 그리고 나도 그 성남시 그 행정을 그 이야기를 그 당시에는 가끔 이렇게 보니까 나도 이거 부산에도 부산하고 김해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나도 성남시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요. 그러면은 이분이 뭔가 일을 잘한 것 틀림없잖아요. 그런 거를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재명이 아주 막 인간 말종처럼 하면은 그는 안상수 씨가 내가 볼 때는 아무리 표를 얻고 말이야 이렇게 자기가 뭐 그 당시에는 그 이재명 씨 그 사진을 들고 나와가지고 막 착착 찢어버리더라고. 그거는 아무리 그 표를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당으로 봐서는 민주 세력, 그 민주당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막 싫어하니까 안 좋게 보거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님부터 뭐 조국이나 추미애 장관 이런 부류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싫어하니까 그거는 잘못됐지. 그거는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뭐 이재명보다 또 낫다 그러면은 그 하는 심리가 뭐냐고 허경영 총재님은 뭐 이재명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좀 내 기분이 좀 안 좋았죠.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는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런데 그 김준일 씨가 내가 왜 이 사람 이름이 뭔가를 알려고 싶어 했냐 하면은 그 사람이 나이 이제 48 같으면은 아직 좀 그렇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제 내가 이제 두 방송에서 보면 보통 내가 1시간 이렇게 하는데 그건 내 걸 자세히 잘 안 봐요. 그런데 어제 내가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 했다고 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이 대학원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같은 분은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유치원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국가혁명당원 우리 정말 친한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는 핏덩어리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만은 그렇다면은 차마 이야기를 못 하겠네. 하여튼 그래 김준일 씨라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안상수 씨 보고 하는 말이 허경영 총재님이라 이를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허경영 님께서 어떻게 수입원을 창출하는지 아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명패를 팝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중세 시대 때 말이에요.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옥에 있는 어떤 영혼이 이렇게 천당으로 간다.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을 왜 가까이 하느냐 이제 이런 식이죠. 가까이 하고 왜 찾아갔느냐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또 국민의힘당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갔다는 데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2달 전에 9월 달에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듯이 김준일 씨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볼 때 이분이 참 진짜 많이 모른다. 많이 모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저런 것은 이해가 안 되면은 속으로 이해가 될 때까지 자기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차근차근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부는 전혀 안 하고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충분하게 보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가 자기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를 보면은 전혀 안 봤다고 그걸 안 보고
자기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이런 분들이 여러 이제 거기 저 국민의힘당에 면접하는 그 과정은 이제 녹화가 돼가지고 많은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말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이름이 뭔가 참 젊은 사람인데 내 궁금해서 알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지나가다가 오늘은 내가 알았다고.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김현정 씨라고 CBS 에서 아침 그 뉴스에 보면은 그 나와요. 아침 7시 뭐 7시 반 이래 되면은 각종 그 뉴스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주는 데가 참 많습니다. 김어준 씨라고 서울교통방송 거기도 있고 노영희의 이제 뉴스 인사이다 이것도 10만 구독자가 되었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이번 금년 7월 달인가 생겼는데 10만 구독자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CBS 김현정의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최경영이라고 허경영이 아니고 최경영의 그 프로그램도 있고 또 기타 또 많아요. 김종배 씨도 있고 그러는데 그 한꺼번에 전부 다 보면 좋겠는데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욕심 같아서는 다 보고 싶더라고. 그런데 아침에 방송을 말이야 한꺼번에 뭐 진짜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10개 좀 넘을지도 모르는데 동시에 막 그 각종 어제까지 있었던 뉴스를 종합해 가지고 각종 이제 평론가들이 나와서 쫙 평론을 하는 그 방송이 10개가 넘어요. 그런데 10개를 동시에 듣고 싶은데 욕심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것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된다 그러니까 정말 그 유익한 프로그램이에요. 그것도 듣고 어떨 때는 또 김현정의 뉴스도 이것도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김어준의 교통방송도 듣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쉬운 것은 최경영이나 김종배 씨 이런 것도 다 듣고 싶은데 다 그게 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배가 고플 때 말이야 좀 있으면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좀 있으면 뭐 12시 되면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식당이 요 주위에 한 20군데 있으면 20군데 다 한꺼번에 다 못 먹잖아요. 한 군데 가서 하나만 먹으면 그 양이 차는 거지. 더 이상 더 못 먹듯이. 그런데 뭐 욕심 같아서는 참 이렇게 다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워낙 내가 알고 싶어 한 것이 많으니까 말이 옆으로 갔는데 그래 김현정의 그 뉴스 광장에서 뉴스에서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더라고. 그때 보니까 김현정이가 나오고 그래 이제 이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김준일 내가 그때 알았어. 오늘 알았다고. 김준일하고 이대호 그 다음에 YTN에 자주 나오던데 그분 성은 변씨더라고.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별 하자 없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뭐 하여튼 그때 이제 나와서 김준일 씨를 내가 오늘 확실하게 알았는데 그런 분들이 이해를 못한다. 허경영 그런 분들이 허경영 총재님의 그 진면목을 안다는 것은 간단한데 그렇게 잘 모르더라고. 원래 그러니까 백국 명패까지 한다는 것은 거기 허경영 총재님을 맨 처음에는 뭐 아는 것이 7단계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무관심하다가 첫 번째는 무관심의 단계.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뭐 없나 관심이 없다가 두 번째는 허경영을 이제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번에 공약을 탁 들어보니까 이거는 후황댕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 뭐 말만 열었다 하면 뭐 1억을 준다 하고 말이야. 결혼하면 3억을 준다. 뭐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한테는 5억 원을 준다. 그리고 이제 매월 또 거기에 300만 원을 준다. 뭐 이러니까 뭐 결혼하면 3억, 뭐 출산하면 또 5천만 원, 또 매달 국민 배당금을 150만 원, 또 65세 이상한테는 220만 원 준다.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뭐 하니까 이거는 뭐 허황되니까 이건 뭐 완전 미친 놈이다, 또라이다, 정신병자다 이제 그렇게 하는 단계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그 카톡에서 한 사람을 지어버렸습니다. 지었어요. 왜 지었느냐 하면은 내가 웬간해서는 잘 안 지우는데 그 사람을 지었어. 그 사람을 내가 안 지가 내가 이름 밝힐 수는 없고
원래가 그 사람 안지가 한 5년 정도, 20년까지는 안 되고, 20년까지는 안 되고, 한 15년 정도 되겠네요. 아주 친했어요. 친하고, 잘 지내고, 그러니까 이제 친하니까 카톡을 좀 보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게 내가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그 자료라든지, 또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거, 이런 것을 보낸 지가 2015년, 2016년 정도부터 보냈으니까 만 5년이고 해수는 6년째 어마어마하게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더라고.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참 말세 성제 시부지라고 세인부지 한심사 내 이 이야기도 여러 번 하지만 참 실제 그래요. 말세에 그 성제께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구원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도 시 보고도 부지 알지를 못하니까 이 세인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세인 부지 세상 사람들이 그 신이님이 참 내려와 가지고 우성제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보고도 모르니까 세인 부지 한심사 참 한심한 일이다 이제 말 있는데 참 한심한 일이더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 김준일 씨도 그렇고, 내가 조금 전에 카톡에서 내가 지어버렸어요. 그 사람을 한 6년 동안, 그 사람 알기는 내가 한 15년 정도 알고, 6년 전부터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내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노래도 있지만 그 사람 이름을 이제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 눈동자 입술은 그건 뭐 그 노래가 그렇고 그 사람 이름을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왜냐 하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좀 참 쉽게 말해서 구제불능이야. 자기는 뭐 또 내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빛과 소리에 이제 사람이 물이 들고 나면은 마하반야 바라미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삼라만상의 그 실체를 바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말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구체적인 말은 내가 이제 하기가 그러는데 하여튼 그 사람한테 자료 보내주는 건 이제 끝이야. 이제 더 보내주는 것도 끝이고 뭐 가진 동영상 또 내가 찍은 동영상 보내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객관적인 그런 자료도 이제 보내기도 하는데 그분이 전혀 이거를 캐치를 못하니까 이거는 이제 결과를 봐야 된다고. 결과를 앞으로 122일 뒤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는 것은 그 결과를 보고 자기 통장에 이제 1억 원씩 딱 들어오고 또 자기 집사람, 자기 아들, 딸 통장에 1억 원씩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배당금도 150만 원 탁탁 들어오고 3,000명의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사람 이렇게 대통령 계엄을 내려가지고 이거는 무서워요. 그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할 때도 그때도 꼼짝달싹을 못했다고. 이병철 회장이 일본에 있을 때 그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들들들 떨었다고.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 꼼짝달싹 못하니까 김영삼 그 당시에 그 국회의원이었거든. 그분이 할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시 그 조병욱 박사 그 조카하고 말이에요. 어울려가지고 이제 어떤 그 큰 회사의 그 후실로 쉽게 말해 세컨드로 있는 그 사람하고 그 동거 생활을 했다고. 김영삼 그 당시 국회의원이죠. 그래가지고 딸도 넣고 그랬어요. 하여튼 하여튼 꼼짝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내년 되면 마찬가지라고. 내년에는 그보다 10,000배 더 무섭다 이 말이에요. 분위기가 꽉 국민들의 힘에서 국민들의 그 힘이 민중의 힘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내년에 알게 된다고. 정치인들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하철을 타다 보면 말이에요. 딱 가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안 끼고 타보라고. 얼마나 눈총이 오느냐고.
뭐 공공의 적이잖아. 임마 이거 마스크도 안 꼈다 그러면 그건 무서워서라도 마스크 없으면 끼고 가야 된다고. 그건 눈총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의 그 말을 하진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힘이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각 통장에 1억씩 딱딱 들어가 보라고. 국민들이 야 이분이 허경영 대통령님께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시다. 우리가 정말 몰라봬서 참 미안하다 하면서 그 실상이 이제 또 많이 밝혀지잖아요. 그 3,000명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사람들의 실상 그 밝혀질 때 그 전 국민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눈총을 받아보라고. 찍소리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야. 그런 걸 자기가 또 겪어야 돼. 겪고 자기 통장에 딱딱 들어오고 말이야. 비상경영 내려가지고 국민 배당금도 받고 요럴 때 김성기 말이 좀 이걸 이제 신뢰성이 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내가 암만 이렇게 좋은 말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해서 뭐 참 욕도 하고 싶지만은 욕을 못 하잖아요. 하도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말하고 싶지만은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는 내 모습을 저 다른 웃으리. 이 노래를 그 부른 가수가 말이에요. 그 신성일 씨라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엄영란 씨가 그렇게 신성일 씨를 좋아했죠. 지금도 그래요.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이제 그 영천에 신성일 씨의 그 무덤이 있는데 자기 부인도 엄영란 그분도 죽으면은 그 자기 남편 옆에 이제 묻히겠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 신성일 씨가 이제 그 영화 배우 되기 전에 그러니까 신상옥 감독한테 눈에 띄기 전에 이제 거리를 딱 가는데 자기 그 조금 전에 부른 이 노래 말이야. 그 부른 가수가 엄청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신성일 씨는 무명의 이제 사람이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래서 서로 이제 뭐 대화를 했다는데 항상 그 내가 검은 장갑 낀 손 생각 보면은 그 신성일 씨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사람이 그때는 무명인사고 신성일 씨는. 그 사람은 그 노래 한 곡 부르고 그 뒤에는 그렇게 뭐 더 큰 그 히트곡이 없죠. 헤어지기 섭섭하여 망설이는 나에게 그따위 하며 내미는 손 검은 장갑 낀 손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말이에요. 저작권에 그 결립돼 가지고 저작권 위반이라고 되면 이 녹화한 거 다 없어져야 돼요. 이거 더 길게 못 하겠네. 한두 소절만 불러야 되는가 봐. 이것도 참 이 저작권법 이것도 참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는 허용해 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할 말은 많아도 그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할 말은 많지만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20일 뒤에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그 주식의 이제 달인 브루넌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이제 그 좋은 동영상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미래에 대해서 현직 목사님들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유명했던 그 영적으로 뛰어난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보내줘요. 보내주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금은 저평가된 우량주인데 저평가됐지만은 이 주식이 팍 이렇게 치켜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를 원래 내가 66세인데 내가
15, 16살 때부터 그것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한평생을 들은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자라온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 조폭 생활을 좀 오래 한 사람들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 쭉 얼굴에도 그게 나타나거든.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그 한평생을 조폭 그런 세계에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여튼 그런데 한평생을 이런 계통에서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엄청 잘 된다 그런 이야기는 내가 15, 16, 17 이때부터 엄청 들었다고. 그러니까 20살 때 이제 탄 스님의 이제 부처님이 계신다면 그 책에서 보면 국방대 장하수 교수하고 이제 대담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만주가 우리나라 땅으로 다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도 그때부터 들었고 그래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강정산의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조선이 상등국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한평생을 들었고 나머지 이제 저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 그리고 세계적인 이제 엘빈 도플러 같은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이 이제 G2가 된다. 차마 G1이 되는데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이 1위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1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엄청 내가 듣고 달았지. 근데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이제 내년부터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마어마하게 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김포다, 부천이다 이런 말 자체가 총재님 말씀을 하셨듯이 김이라고 하는 김포라고 하는 세금자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그냥 들어오는 그런 그 입구다 이 말이지. 부천은 그 부가 이렇게 내천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많은 돈들이 이제 들어오는 곳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한 분의 이제 위대한 이제 정치인이 나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내년에 운이 김석진 웅이죠. 그러니까 대산 김석진 주역의 대가 한 100살 가까이 돼요. 그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완전히 바뀌는 그런 운이다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다. 그러니까 바뀌는 말하고 같은 당명이 혁명 아니에요. 혁명당. 그리고 내가 국사학자 이덕일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은 희망은 없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조디 아담스키라든지 선 볼트라든지 기타 영능력자들 그리고 현인, 철인, 도인 성인들의 모든 한국에 대한 미래가 엄청나게 밝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밝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마어마하게 밝고 이때까지는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나라의 이제 3대 고전 심청전을 보면은 춘향이가 말이에요. 황후가 되잖아요. 엄청 신분이 황후가 되기 바로 직전에는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물에 빠져 죽는다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흥부가 검은 보화를 잘하고 있는데 박씨가 이제 제비가 남기고 간 박씨를 이제 심어가지고 그게 이제 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커가고 있는 중이지만은 배는 고프니까 자기 형수한테 가가지고 이제 밥을 좀 달라고 하니까 주걱으로 이제 뺨을 한 대 맞아가지고 뺨에 묻어있는 밥피가리를 뜯어먹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글프다 이 말이지. 금호보학이 터지기 전에 서글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춘향이지. 춘향전인가? 심청전하고 흥부전하고
또 춘향전인가 모르겠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춘향이가 이제 이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그전에는 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옥에 갇혀 있고 인당수에 빠져 있고 형수님한테 주걱으로 뺨을 한 대 맞아가지고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밥티거리 뜯어먹는 그런 처절한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이 현상이 그렇다고. 그런데 요 시절이 지나고 나면 엄청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변혁이 일어난다고. 변혁이 일어나서 가지고 새로운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허경영 총재님 아니냐고. 그렇게 이제 이치적으로 그래 맞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 관 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 시 조견 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사리자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시 역부역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시 무안이비 설신의 무색서 향미촉고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의반야 바람일다고 신무가에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의반야 바람일다고 덕안욕따라 삼약삼보지 고지 반야 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계일체고 진실부로 고설 반야 바람일다 주 적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오늘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반야신경이 대충 그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마하반야 바람일이 됐을 때에 조견 온 개공하고 도 일체의 고액을 했다. 이 귀지를 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오늘 저 이름을 삭제했다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김성기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이게 뭔가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인데 이건 뭔가 알려고 노력을 좀 해보면은 그 종교의 길이거든. 그것은 시계인 근정해를 닦아야 된다고. 자기가 과거에 쾌락을 누렸으면은 그 쾌락의 대가가 정당하게 도덕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간디의 그 7가지 원칙이 있잖아. 그게 양심 없는 쾌락, 도덕 없는 경제, 노력 없는 재물, 인격 없는 교육, 환경 없는 과학, 또 하나 더 있잖아. 거기에 보면 양심 없는 쾌락이 있다고. 자기가 내가 살았을 때 무슨 쾌락을 누렸다. 이렇게 하면은 그 양심이 있었나? 그걸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그 사람한테 참 직격탄을 날리고 싶지만은 내가 차마 말을 못 하잖아. 아까도 말했지만은 할 말은 많아도 아무 말 못하고 그런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번에 그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는 사람들이 시험 치가지고 합격되면 논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지식을 알아야 되지. 알아야 되지만은 그 지식보다는 자기 양심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내도 양심의 눈을 떠가지고 참회를 한 사람들이 합격될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를 내야 된다고. 그 뜨거운 눈물을 막 엄청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흘려도 되는 게 아니야. 폭포수 같은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너무너무 옷이 막 추죽고 더럽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는 세탁을 해도 그냥 몇십 번을 해야 돼. 자기 마음을 그렇게 뜯어고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이제는 수금지 하목토 천해명 이런 말 있잖아. 수성 금성 수금지구 목성 수금지 화목토 화성 목성 토성 그다음에 천해명 마지막 별이 이제 천해명인데 명왕성이 사라져 가고 있거든. 멀리 가고 있다고. 가고 있는 동시에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오심으로써 명왕성이 나감으로써 이제 이 우주 전체가 흔들리는 게 이제 이렇게 바로서게 된단 말이에요. 정력 시대가 된다고. 그래 되면은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맑아진다고. 맑아지게 되면 참여하기가 쉽다고. 참여하기가 쉽다고. 그래서 그 참여를 엄청나게 해야 돼. 아까 내보고 말이지. 내가 그렇게 6년, 7년 동안 자료를 보내줬는데 그 이해를 못하고 말이야. 그 사람 내가 보면은 내 이름 밝힐 수는 없고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자척에 있는 사람을 아주 나쁘게 보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하면 문재앙이라 그런다고. 문재앙. 대통령을 대고 문재앙이 뭐냐고. 내가 참 진짜 할 말은 많이 치면 참 진짜 못한다. 참, 네. 그 사법고시가 합격하기가 쉽느냐고. 그리고 그것도 아주 수석 졸업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야 젊은 시절 때 저 데모를 좀 했잖아. 그래 할 때는 뭐 어쨌든지 간에 뭐 지금 50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 하고 난 이후로부터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초반까지 그때 데모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요한 직책을 거의 다 맡고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깜빵 갔다 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 김의겸이라고 청와대 대변인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이 대변인 하다가 이제 중도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열린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있어요. 이분도 깜빵 생활을 했어요. 징역을 7년 받았다고. 근데 왜 좀 이 사람들이 많이 받았냐 하니까 민정 당사인가 거기 불을 질렀어. 김의겸 의원이 불을 지르고 그때 불 지르고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또 감옥 생활을 좀 했단 말이야. 문재인 대통령도 전과가 있어요. 전과가 전부 다 국가보안법 이런 거라고. 그거는 뭐냐 하니까 그나마 뭐 그런 분들은 모르잖아요. 이 섭리, 개감유록에 있는 그 섭리를 잘 모른다고. 진리, 합리 위에 진리, 뭐 이 단계지. 위에 섭리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모른다고. 섭리 위에 또 이제 우주의 이치 이거를 또 몰라요. 그 위에 또 최종적으로 하면 백궁에서 하는 이치 이런 거는 모른단 말이야. 사람 단계가 속인, 범인, 소인, 대인,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진인, 신인 이 단계가 있으면은 이분들은 뭐 속인은 아니잖아. 95%에 들어가는 속인, 자기 혼자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디 가다 여행이나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죽겠다는 그 사람들이 아담한 하나의 자기 소원인데 그건 속인이거든. 속인이고 그 위에 범인, 그 다음에 소인, 대인, 현인, 철인, 도인 이 단계는 아니거든. 그럼 도인, 성인 어느 정도 단계 가면 이제 이 우주의 섭리를 이렇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단계는 아닌데 그러나 그분들은 속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송영길이도 지금 민주당 대표를 하지만 그 사람도 깜빵 생활하고 그랬어요. 그건 내나 국가보안법. 근데 그 사람 조국도 마찬가지잖아. 조국도 다 깜빵 생활 다 갔다 온 사람들이야. 민주당에 문재인 대통령 초창기에 비서실장 한 사람 인종석이도 깜빵 생활을 한 거예요. 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행복을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전두환 대통령 때 말이에요. 많은 광주 사태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발포자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게 전두환하고는 연관이 조금 있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광주 가면은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그때 광주 사태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그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을 막 흘리거든. 지금 민주당 열린민주당에 국회의원으로 있는 분들 보면 몇 사람이 그렇더라고. 아픔을 느끼거든.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끌려가가지고 말이야 보안실에 서빙고나 중앙정보부는 아니지만은 많이 끌려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박종철이 그 고문당했잖아. 그래가 죽고 이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해가지고 그 후유증이 병신이 된다고. 그러니까 안희정이는 다행히 뭐 병신은 안 됐지만은 그래서 뭐 충남도지사 하다가 무슨 미투 문제를 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구속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안희정이 그 친구들이 병신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병신도 육체적으로도 병신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너무 이제 고문을 강하게 받으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정신적으로도 폐인이 된 사람이 많다고. 그래 하니까 거기서 막 그 자살해가지고 그 서울대 그 대학생들 중에서 그 떨어지가 죽은 사람도 많다고.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전두환 하면 이빨을 가는 거지. 인간 백정 전두환이 그렇게 하잖아. 그걸 피해를 느꼈으니까. 그리고 꽃다운 나이에 전부 다 그 깜빵 생활을 했거든. 깜빵 생활하면 그 저기 누구냐 저기 권인숙인가 저기 인권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사람. 그거 보면은 그 당시에 그 형사가 지금 문기동인가 있잖아. 그거 보니까 온갖 여자들 이렇게 신문할 때 이렇게 아주 수치스럽게 했거든. 그리고 저기 또 누구냐 저기 저 변양균이하고 신정아하고 그 사건이 있었는데 신정아도 그 검사실에 불려갔을 때 검사가 아주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취조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저기 저 임을 위한 행정곡 하면은 눈물부터 흐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그 서울대나 뭐 고대나 딴 데 그 데모하면서 죽은 사람들 많다고. 학생들 그 민주투사들의 그 피 위에 민주화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선제가 있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빨갱이 새끼다 이렇게 하면 되는가?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경제 대국도 됐고 민주화도 됐다고. 그러면 좌우 다 공간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한쪽 구석만 아까 내가 말한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은 문지향이다 이러면은 막 완전 빨갱이 새끼, 빨갱이나 이 사람이랑 같은 민족 아니냐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통일하자 나서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적화가 되겠지만은 서로 이제 교류는 이렇게 해가면서 민간인들이 교류를 해가면서 해야 되잖아. 파주 평양시에 말이야 허경영 총재님께서 제2의 그런 것을 능라도 부병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라 이거라. 또 우리도 거기 가가지고 그 평양과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한다니까 돈 벌어가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구조가 40대 1 정도 되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쭉 3대 1 정도로 됐을 때에 그때 이제 통일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랑도 미움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든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붙겨 그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저 그 깜빵 생활 했다니까 우상호도 그 깜빵 생활 했고 송영길 지금 민주당 대표가 그 염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원래 백발인데 염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새카만데 그 사람들 다 깜빵 생활을 했는데 그 대가는 받았잖아. 어쨌든지 간에 뭐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세대는 이제 지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신인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신정 정치를 한단 말이야. 완전 새 정치를 한다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탄원 스님이 이야기했듯이 도덕군자들이 전면에 출연한다고. 그래서 완전 새로운 정치, 이제 새 시대가 이제 열린다.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래 드물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를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암만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보내주고 또 내가 진실되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좌우에 치우치면 안 돼요. 사람은 좌측 진보당 민주당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고 우측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물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은 뭐냐고. 허경영 총재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이재명 씨는 경기도지사를 한 번 더 연임할까 이 생각하다가 막 갑작스럽게 얼떨떨결에 이제 이렇게 대통령으로 출마하게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허경영 총재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니 이 지구라는 별에 오기 이전부터 이미 이분은 한국 대통령이 일단 되셔가지고 한국은 우주의 중심이니까 지구의 중심이다 말이야. 코어다 말이야. 여기 중심에 유엔 본부가 여기 와가지고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이 지구상의 모든 기아 전쟁 이 환경이 기아도 없애고 전쟁도 없애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분이다 말이야. 이 지구상에 오기 이전부터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분이고 이 현실적으로 이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가지고서 상상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이재명 씨는 자기 부모님이 계셨잖아. 그게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천의 고해다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이미 태어났을 때는 이미 감옥에 있었고 교도소에 있었다고. 자기 아버지께서 헛자 남자 근자 이 어른께서는 그 많은 재산을 남을 위해서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빨갱이다 이래가지고 사상범으로 사형당했다고. 그게 좀 그 자촉으로 볼 수 있지. 좀 무상으로 줬으니까. 그리고 훌륭하신 아버님 밑에서 태어나셨고, 물론 태어나시기는 이제 여자의 자궁만 이제 들어온 거지. 영혼이 이제만 들어온 거지만은 그래도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허시성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신 아버님 밑에서 그런 가정에서 이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미 아버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무슨 아버지를 알겠느냐고.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6.25 사변 나기 이틀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그 산후증으로 해가지고 한 2살인가 3살 때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가운데 그 머슴을 사시면서 말이에요. 온갖 노동을 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하셨다고. 공부하면서 맞기도 하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그 추운 날에도 말이에요. 냉방에서 주무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가 밀림을 끌어안고 거기 온기가 있으니까 거기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그래 잤다고. 밤에는 불이 날지 모른다 가지고 호롱불을 껐다고. 아무 깜깜한 데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천자문 사소오경 모든 동서양의 고금의 그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그 아주 부자 동네예요. 그게 재벌이 많이 놓은 그 동네에 그 책이 그렇게 구할 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백궁에서도 그 입지 선정을 잘 하신 거예요. 위에 내려올 때 아주 부자 동네인데도 아주 가난하게 살게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많은 책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위에서. 그래 하셔가지고 이제 또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잘 데가 어디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그냥 서서 잤다 주무셨다더라고. 어때 잘 데가 없으니까, 누울 데가 없으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서가지고 이렇게 잠을 잔 적도 있어요. 뭐 온갖 고생 다 하시고 말이에요. 그것을 겪음으로써 천장강 대임 어사 인야인데 필선 녹이 심지하고 고기 공부라고 악이 최고하여 불란 기소이 하나니 시고는 동심인성하여 정의 기소 불능이다. 딱 맞는 말이라고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이병철 회장님의 이제 되게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이병철 회장님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10년간 이렇게 보좌관으로, 비밀 보좌관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정치의 그 박정희 대통령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하면서 정치를 환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경제의 아버지,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실제 경제의 그 실물 경제에 밝은 그 이병철 회장님 바로 밑에서 모든 것을 어드바이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는 때가 돼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라고. 그러면은 그 많은 유튜버가 있잖아. 허경영 총재님의 그 살아온 내역에 대해서 그런 걸 한 번이라도 보지도 안 하고 말이야. 후회하다 그러면 새끼 말이야. 깃방배를 째려 뿌리려면 새끼 말이야. 내 욕이 나온다고. 그런 걸 한 번도 안 보고 말이야. 나가서 그런 패널들 말이야. 그리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허경영 총재는 아직도 이렇게 이제 욕이 안 놀래야 안 놀 수가 있네. 이런 욕은 해도 뭐 천사가 안 나간다더라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성창경 씨라고 있어요. 성창경 씨가 이제 이분은 이제 우파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평론을 어제 한 10시간 전에 이제 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국민의힘당에서 젊은 사람들이 탈당을 많이 한다. 홍준표가 안 되는 거 보고, 후보로 안 되는 거 보고 탈당을 많이 한다. 이러니까 홍준표 개인을 보고 뭐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홍준표가 이제 자기가 진짜 성공을 했으면은 그런 사람들 보고 탈당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윤석열이를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성창경 TV라고 있어요. 그분 좀 뭐 머리가 백발이고 얼굴도 이렇게 보면은 뭐 그런 대로 이렇게 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우측으로 지어쳤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 그분은 그 홍준표 씨가 마지막으로 어제 그 남긴 그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다고.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하늘이 낸다. 그리고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런 말이 했잖아요. 그렇지. 홍준표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어요. 자기는 홍준표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걸 성창경 씨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창경 씨는 과연 윤석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무조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 생각만 해가지고 암만 이 후보가 참 진짜 썩을 놈이지만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내보내면 되겠느냐고 좀 자기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허경영 총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윤석열의 그 가족 말이야. 본인, 부인, 자기 장모가 어떤 사람이냐, 그 가족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 뭔가 있으니까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그걸 환하게 하니까 이 사람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당신이 그래가지고서는 본 게임에 가서는 당신이 대통령이 되겠느냐 그런 말 여러 번 했거든 홍준표가. 그러니까 윤석열 씨도 그 검찰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떳떳할 것 같으면은
제3지대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그 국민의힘당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소도라고. 국민의힘당이 후보가 되면은 검찰이 아무래도 이게 조사를 하는데 좀 힘들어진다고. 그거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니냐고. 그런 것도 성창경 씨가 좀 알았으면 싶더라고. 지금 아무래도 좀 또 안 좋은 것은 뭐냐니까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아버리면은 그 우파에 있는 해당하는 사람들을 유튜브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전혀 방송이나 이런 데 등용을 안 시키는가 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겨울이지. 그것도 잘못한 거지, 민주당에서는. 그 뭐 자기의 이제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다 이렇게 뭐 정치, 경제, 뭐 방송, 언론 뭐 이런 데 다 앉혀버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빼버리면 그것도 안 되지. 그 사람은 능력에 따라서 고루고루 이제 등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무조건 하고 이제 이거는 그 반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좀 흠이 있다, 뭐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막 정권을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홍준표 씨는 나가 볼 때에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 거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은 가족 사기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가족 사기 집단. 그 정대택 씨를 나는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노구봉 씨 이런 사람이 피눈물 나는 일을 겪었다고. 그러니까 1인 시위를 한다고. 1인 시위를 아무나 하나. 1인 시위를 할 때 노구봉 씨가 그 검찰총장 그 윤석열이 이거 내려왔나?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자기의 그 사람이 노구봉 씨는 교감 선생이에요. 그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재산이 다 털렸으니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런 것을 알진데 이거 아니다. 대통령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느냐? 이게 아니고 이 좀 뭔가 좀 후보를 한번 찾아보자.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홍준표가 낙선됨으로써 윤석열이는 도저히 믿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 24% 정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은 한 50, 한 6% 정도 되는데 민주당이 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당에서 정권이나 하여튼 정권이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56% 정도 되는데 윤석열이를 지지하는 사람은 24%? 그러니까 나머지 한 34%는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떠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거기에 맞춰서 놓은 사람이 이제 주식의 대가 부르는 이 사람이 요 때에 맞춰서 놓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때 그 운을 받은 그 사람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2020년 그 추석 때는 정인태 교수라고 나와가지고 엄청 신선한 바람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참 허경영 총재님의 삼삼 공약이 뭐냐? 옛날에는 내 주문을 많이 외웠지만은 그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도 이야기했지만은 칠성경도 있고 천하용우 관장은 운장주고 천하용우 관장의 막세건정 천지파리 제장 육정육관 606을 소설 제장 일별명사기 어문극의 여울령사파 칠성경 칠성열의 대제군 북두구진 중천 대신 상조근걸 하북을 윤조리 금기 대개 탐남문고 검은 녹전 염전무고 파군 고상옥항 자미제군 대주천재세 임미진 하재불멸 하복구지 은왕정기 내아바신 청강소 지주야상윤 속구소인 정신생 김성기 호도구령 운견전의 영보장생 삼태의정 중국생 생하양하 호하형하 허신영 괴작관행 하보표 존재 극금여 율령 이렇게 왔지만은 요즘은 그 주문이 바뀌었어요. 첫째가 뭐냐? 정치혁명 2번 정당혁명 3번 결혼혁명 4번 출산혁명 5번 노후혁명 6번 부채혁명 7번 배당혁명 8번 소득혁명 9번 세무혁명 10번 신불혁명 11번 교육혁명 12번 사법혁명 13번 뉴딜혁명 14번 금융혁명 15번 취업혁명 16번 유엔혁명 17번 화폐혁명 18번 지역혁명 19번 징병혁명 20번 농지혁명 21번 농약혁명 22번 부패혁명 23번 어업혁명 24번 생활혁명 25번 보훈혁명 26번 노동혁명 27번 장기혁명 28번 도덕혁명 29번 장애혁명 30번 주택혁명 31번
벌금혁명 32번, 황사혁명 33번, 식수혁명 이렇다 이거. 그럼 식수혁명은 뭐냐? 4대강과 상수도 수원지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농약을 미생물 농약으로 바꾸고 공장의 오폐수를 완전히 차단하여 국민 모두에게 1급수의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이랬다. 시간관계로 약하고 오늘이 며칠이고 오늘이 7일이니까 7일은 그 배당혁명이거든. 배당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1년 국가 예산에서 70%를 전략해서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줌으로써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보장한다 이게예요. 그런 건데 그 저기 33가지 공약이 뭐냐 이제 이렇게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정인태 교수가 이제 그때 그 운을 받은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3.3 공약을 보니까 자기는 이제 한평생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 바르게 이제 될 건가 이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3.3 정책을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3.3 정책을 보니까 이것은 노벨 경제학 상감이고 노벨 평화 상감이고 이것을 널리 보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게 있었는데 호응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또 보면은 그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축복이라든지 백국명패라든지 또 대천사 이런 문제는 자기가 모르면은 그 전전 단계 그 총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거 자기도 들으면은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 한포연과 같고 여러 영여전이고 응작 여시관하라 야기 새끼나 이음승구와 시인 행사돈이 불능견제이다 이 말을 자기가 이제 들었잖아. 그럼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이렇게 이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알려면은 그것을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홍익학당의 윤홍식 교수라고. 윤홍식 원장인지 참나를 찾아라. 참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계인 건정해를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는 베푸는 거,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시계인 참는 거, 시계인 건 부지런하고 정해 그것을 줄이면은 삼학이거든. 삼학 배워야 된단 말이야. 배우고 그걸 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참여를 한다고. 참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마반야미래 이제 그런 관자재 보살이 그 느꼈던 그 조견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 형식이 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그런 단계를 겪어야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이 이제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 무시일이고 석상국 무진본이고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고 일적식고 무기하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 오칠 일묘연 반항완례 용변부동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 일종 무종일. 이거는 어렵지만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알듯 말듯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축복이 뭔가 이 허경 총재님께서 명패가 뭔가 이런 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다. 이거는 뭐 옛날 중세시대 때 말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연옥에서 뭐 연보돈을 넣으면은 그 영혼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제 그것은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는 정인태 교수가 엄청 실수한 거고 잘못한 거예요. 한쪽 시험 문제를 영어 수학을 두 문제 치면은 영어는 100점이야. 그런데 수학은 빵점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빵점 같으면 아예 시험을 안 치든지 거기는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자기가 모르는 데 있어서는 말을 안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막 나불나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깎일 수밖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의 이제 역할은 끝났고 물론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주식회사 부르는 이거는 보니까 요 때에 딱 필요한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딱 보니까 주식에 또 이제 신경이 내 말을 들으면 돈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된다 그랬는데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허경영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된다. 이제 요 말을 하니까 어제도 이 동영상을 내 주식하는 내 아는 사람한테 세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식하면 돈이니까 돈이 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허경영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때 이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5%는 뜨하게 넘을 것 같고, 성창경 이분도 내가 볼 때 좀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를 좀 보고 주식회사 부르는 그런 유튜브를 봐가지고 무조건 윤석열이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 그거는 곤란한 거예요. 허경영 총재님이 있다. 홍도야 울지 마라 허경영이 있다. 이 노래를 주문삼아 부르라고요. 홍준표가 안 됐다. 뭐 또 이렇게 해서 울지 말고 허경영이 있으니까 그것을 찬찬히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해보면은 하면은 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 1시간 15분 됐으니까 뭐 그만하고. 사랑을 팔고 사는 홍도야 울지 마라 허경영이 있다. 그만.